예, 안녕하십니까. 배승민입니다. 자, 그럼 뭐 계속 해보죠. 예. 이게 조금 이제, 사실 조금 쉽다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.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. 그런데, 뭐, 그래도, 예, 여러분들이 이제, 뭐, 또 대학이 강의고 한데, 그, 뭐, 이런 어떤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뭐 이런 개념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세하면서 좀 학술적인 내용까지 어,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. 예. 뭐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솔직히 요즘 뭐 많잖아요. 뭐 유튜브도 많고 한데 뭐 대학 강의라는 게 뭐 별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. 뭐 늘 하던 남이 하던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면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, 예,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필요가 있고, 특히 이제 뭐 이 안락사, 의사 조력 자살, 뭐 자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어떤 개념적인 구분들을 정교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, 어떤 쟁점들에 대한 답이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요 쟁점이 아니라 요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던 것들은 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. 그리고 이제 자살, 예, 요렇게 요쪽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. 예. 어, 그리고 이제 요 조력 자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physician assisted suicide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사죠.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 요런 말도 씁니다. 요 말은 이제 의사가 도와줬다는 거죠. 예. 그냥 조력 자살이라는 건 조금 이제 폭넓은 단어고 요 앞에 physicia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의사 조력 자살 요렇게 또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이제 suicide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 글자만 따서 그러니까 이제 PAS라고 이야기. 요 안락사는 유터네이지아 그 E로 시작하죠. 예. E로 시작하기 그냥 E라고 표시도 하기도 하고 자살은 그냥 S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. 예. 그래서 요 Physician Assisted Suicide PSA라는 용어는 조금 알아두시고요. 예. 요런 용어는 이제 이 분야에서는 조금 많이 쓰이는 이제 약어기도 하죠. 그래서 뭐 이것을 어, 분류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좀 했었고요. 예, 했었고 뭐 여기서 또 다시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주의를 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요것을 요 정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, 요것은 이제 특성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. 그러니까 어, 죽는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죽음을 행하는 그 당사자 그리고 죽음이 이익이 되냐 또 뭐가 있었어요?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의도 죽음을 의도했느냐 뭐 이제 요런 기준을 가지고
이제 정의를, 그러니까 이 구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것도 중요한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례를 보통 주죠. 예, 중요한 거는 요 정의도 중요하긴 한데 보통 이제 특정한 사례를 주고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주로 많이 쟁점이 되죠. 이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사례에서도 주로 이제 이런 쟁점이죠.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의료 상황에서 닥치는 거는 항상 사례밖에 없잖아요. 사례를 닥치는 거죠. 어떤 사람을 치료하다 죽었다. 그럼 이게 뭐 조력 자살이냐, 아니면은 이것이 안락사냐, 그 어디에 속하는데 이제 이런 게 쟁점이죠. 예, 이런 게 쟁점이 이게 이제 법적인 쟁점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각각 요소별로 해서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특정 사례가 어느 그 카테고리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.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저희가 이제 쭉 좀 나열해서 이야기했었죠. 그래서 요것이 나쁜 경우하고 이익이 되는 경우,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 나쁜 경우는 좋은 것을 네. 너무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? 근데 좀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. 그러니까 막상 물어보면은 잘 무슨 말인지. 아니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좋은 게 쭉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죽게 되면은 그 좋은 것이 갑자기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우리가 나쁘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러면 이제 죽음이 이익이 되는 거는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이 도래하게 되면은 요것이 일단은 중지가 되죠. 중단이 되죠. 예,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죽음도 우리가 이익이 된다,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예.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, 아니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닌 게 왜냐하면은 아니 죽음이 어떻게 이익이 될 수가 있느냐 라는 반론도 충분히 있거든요. 지난 시간에 이 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건 간단해요. 예를 들면은 당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. 당사자가 일단은 있어야 되잖아요. 있어야지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쾌락을 느끼든지 이 당사자가 일단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. 근데 당사자가 죽는데 당사자가 죽잖아요.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뭐 이게 무슨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는 얘기인데 당사자가 죽어버렸는데 이런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중지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음이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뻔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고, 죽음이 이익이 된다, 나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
어떤 상황에서는 이 고통을 중지시키는 죽음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뻔한 얘기는 아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. 예. 그러니까 뭐 이런 견해도 있다고 했잖아요. 고통이 많다 하더라도, 설사 많다 하더라도, 자, 이 말은 뭐냐면은, 이것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고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고통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죽냐. 그렇지 않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, 어떻게 보면 고통이 많은 것보다 죽음이 더 심각한 악일 수 있다, 나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. 예. 그런 견해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,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한 게 이 미래 이익과 미래 고통에 대한 비교라고 이야기했죠. 자,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자, 미래 이익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래 이익이 많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 반드시 살아야 되냐?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. 예.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기보다는 요거는 그럼 반드시 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이야기 드렸죠.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미래 고통이 더 크다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 그냥 죽는 게 정당화되냐?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. 예.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생각했을 때 내 삶은 미래 고통이 더 많을 것 같아. 그러면은 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.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 무조건 정당화되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. 예, 마찬가지로 미래 이익이 더 크다고 예상하더라도 내 앞으로 미래는 이익이 훨씬 클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또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. 그 사례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